예, 그 심장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되게 심장의 기능은 온몸에 이제 그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이 표를 보시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의 사망을 봤을 때 2위가 심장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심장 질환이 이제 무서운 병인데요. 다행히 이런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미리 알게 되면은 심장 질환을 뭐 충분히 조기 진단해서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장 질환이 우리한테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환자 증례를 말씀드리면은 58세 여성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하고 비슷한 연세분들인데 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뭐 왼쪽 가슴이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외래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자분은 그런 증상이 이제 그 운동 같은 거 쉬게 되면 이제 좋아지고요. 이런 가슴에 있는 통증이 이제 왼쪽 팔로 이제 뻗치면서 이제 증상이 이제 뻗치는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 환자가 이제 식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화불량처럼 이렇게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계단 오를 때 숨차고 가슴 답답하고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 이거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그쵸, 그런 증상 나이 아닌가요? 들면서. 아니 저희 또래들도 가끔 네. 네. 소화 안 되고. 근데 이게 무슨 예. 병의 증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개 이제 어르신분들이 뭐 소화기능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느끼시는 증상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협심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협심증은 그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심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심장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우리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심장이 이제 펌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혈관이 되겠고요. 이런 동맥경화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심장 근육에 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심장 근육에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이 가슴 흉통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통증의 증상이 결국은 협심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협심증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거 협심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협심증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가슴에 이제 통증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통증이 어떻게 딱 표현하기가 어려운 뭐 가슴이 조인다든지 뭐 쥐어 짠다든지 뻐근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큰 물건이 이제 가슴을 이제 누르는 듯한 느낌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렇게 답답하게 이게 아주 뭐 모호한 느낌으로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심증의 이제 가슴 통증을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 통증에서부터 양 팔로 이렇게 쭉 퍼지면서 팔까지 가는 거구나. 통증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만 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턱도 있고 팔 쪽도 있으면은 여기가 좀 그 조인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협심증을 의심해 봐라.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 통증이 이제 우리가 방사통으로 해가지고서 팔 양쪽 팔이라든지 팔목까지 이제 뻗치게 되는데 이런 통증이 아까 운동할 때 생긴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운동을 멈추게 되면은 대개는 이제 저절로 좋아지고 되게 5분 내에 좋아지게 되는데 만약 이런 통증이 뭐 20분,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그런 경우는 아까 심장 자체의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 심근경색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드시 이제 의심해야 되겠고요. 그럼 가슴 통증이 왔을 때 한 심호흡을 하니까 2, 3분 내에 사라졌다. 그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가슴 통증이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운동하시거나 그럴 때 쉬면서 좋아지게 되면 먼저 협심증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런 통증뿐만이 아니고 또한 이제 환자가 심장 기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식은땀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소화불량 같은 메스꺼움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과식하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 속이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소화제를 드셔가지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 잘못된 예. 치료를 한 셈이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제 고령이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특별한 증상이 만약 새로 생기게 되면은 혹시 이제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이 아닌지 의심하셔서 반드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협심증일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 찾아봐야 되네요. 자, 가슴 통증을 쉽게 넘기지 않으셔야 예.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증상으로.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질환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위험 신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슴이 뛸 때 고르게 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부정맥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화면을 보시면은 그 부정맥이 정상적으로 1초에 한 번씩 맥박이 뛰기 때문에 1분당 계산을 하면 한 60회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인데요. 네. 이렇게 맥박이 느리게 뛰면은 이제 우리가 느린 맥박, 서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맥박이 이제 100회 이상으로 빨리 뛰게 되면은 우리가 빠른 맥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맥박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거를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래서 이 그 부정맥 중에서 이제 심방세동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어떻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이 이제 아까 펌프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펌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에도 전기 신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심장의 그 전기 신호의 발전소가 오른쪽 우심방 위쪽에 있는 동방결절인데 여기서부터 전기 신호를 쭉 내보내서 보조 펌프인 심방, 그다음에 주 펌프인 심실 쪽으로 전기 신호가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제 몸으로 전 혈류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런 전기 신호에 문제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맥박이 불규칙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부정맥이고 이러한 부정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흔한 것이 심방세동인데 아까 지금 피떡이 생기면서 네. 심방 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큰 뇌혈관을 맞게 되게 쓰러지는 심장 마비 그 뇌졸중이라든지 또 심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뇌졸중도 일으키고 또 돌연사의 원인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쓰러지면은 잘못되면 저기 발견이 늦어지면 사망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있을 네. 때 이런 심방세동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특별히 이제 이런 부정맥이 대개는 이제 두근거림으로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보통 사람은 자기 맥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자기 맥박을 느낀다는 거는 뭔가 이게 뭐 부정맥이 있다는 걸 의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맥박이 불규칙하게 뛸 때 그런 것은 이제 쉽게 부정맥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의 손목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손목이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가만히 눌러 보시면은 심장이 맥박이 뛰는 게 펄떡 네. 뛰면서 대개 1분 정도 쭉 체크하게 되면은 아까 1초에 한 번씩 분당 한 60회에서 100회 뛰게 되는데 네. 여기 맥박을 체크해 봤더니 맥박이 만약 고르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료를 보셔서 정확히 어떤 부정맥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부정맥 있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체크하고 계시죠? 난 안 만져지는데. 네, 왜요? 네. 아니 근데 부정맥은 왜 생겨요? 예, 부정맥이 있을 때 부정맥은 이제 우리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노화 과정이고요. 또 되게 노화요? 노화로 인해서 이제 심장 기능이 아까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런 전기 신호에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60세 이상에서 한 전체 인구 중에서 한 5.7%. 근데 실제로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되게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본 심장병이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아까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병이 있을 때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네. 이제 갑상샘 항진증이라고 그래서 우리 호르몬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음주라든지 흡연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이런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정맥에 대한 시도를 좀 알아봤는데 또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두근거림을 느낀다 하면 일단 병원을 가보셔야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봤는데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내를 보고 두근거린다. 이건 병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네, 이건 병이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을 사는데 어떻게 두근거려? 가슴 통증과 두근거림까지 배웠습니다. 자, 네. 다음 예. 위험 신호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알려드린 이제 위험 신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심장질환의 마지막 종착점인 심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제 부정맥 같은 여러 심장 질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병이 진행이 되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그 심장이라는 게 펌프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지에 이제 피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 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펌프 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까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심부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심부전의 사망률이 대개 5년에 50%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암 사망률보다 훨씬 더 요즘에는 암 사망률이 이제 뭐 대개 이제 치료를 잘하셔서 대개 뭐 생존율이 90%까지 되는데 네.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심부전은 이제 조기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심부전이 보내주는 위험 신호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부전도 이게 신호를 보내는군요, 우리에게. 예,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어요? 예, 심부전이 아까 심장 기능에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분이 호흡 곤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좀 더 뭐 그 운동하시거나 계단 같은 거 오르실 때도 숨이 차되거나 또는 뭐 특히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되게 눕게 되면은 이제 폐 쪽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니까 네. 누울 때 어떤 증세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잠이 깨서 막 숨을 몰아쉬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또 좋아졌다가 하는 이런 이제 발작성으로 이제 그 야간 무호흡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눕게 되면은 이제 폐에 우열이 생겨서 네.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에 이제 물이 찬 증상 때문에 기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숨이 찬다거나 아니면 또 기침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심부전을 의심해야 되고 실제로 기침 때문에 그리고 감기인 줄 알고 오셨다가 네. 실제로 심부전이라는 거로 진단이 돼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기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기침을 해서 병원 갔는데 심부전이나 그러면은 당황스럽긴 하시지만 그래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네. 경우가 이제 빨리 발견하셔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으면 아까 심부전이 되면 사망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심부전에 또 이제 아까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장이랑 뭐 다리랑 또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펌프 기능에 문제가 돼서 혈액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혈관 내에 있는 혈액에 있는 성분이 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액이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 다리 쪽이라든지 뭐 정강이라든지 이런 발목 쪽에 이제 몸이 붓게 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로 기침하는 거, 다리 부종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요. 심부전을 의심해야 봐야 된다. 정말 몸이 보내는 사실 신호 잘 일반적인 챙겨야겠어요. 증상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예. 심부전이 있을 때는 이제 미리 이제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되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뭐 아까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우리 이런 병들이 결국은 생활습관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활습관을 이제 개선하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심장 기능을 호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짜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짜게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심부전 환자에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이제 수분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에 수분이 많이 증가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분이 이제 증가되면은 고혈압 조절도 잘 안 돼가 되고 심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 이런 뭐 적절히 만약 그 심장 질환이 있게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하고 필요한 때 뭐 시술을 받거나 수술 받으시면은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바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장에 대해서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신호에 대해서 혹시 이제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거는 아닐 것이다 하고선 진단을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럴 때 미루지 마시고 큰 병이 되기 전에 그 조그만 병일 초기일 때 진단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더 큰 병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빨리 진단하시고 빨리 치료 받으시면은 네. 건강하게 심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슴 통증, 두근거림, 그리고 호흡곤란, 기침, 다리 부종까지 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티버 댓글창으로 보내주셨는데 콩콩팥팥님이 심장 질환에 걸리면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일 아프지 말아야 할 곳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 증상 잘 봐야 되겠네요 하셨고요. 그렇죠. 바다님께서는 나이 들면 어디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 가야겠어요. 조금 쉬면 나아져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하셨고요.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콩팥도 같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하셨어요. 심장과 콩팥은 좀 거리가 먼데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콩팥은 관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심장하고 콩팥하고는 크게 멀리 떨어지는 기관인데 네. 우리가 심장의 기능이 펌프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혈류를 먼 곳에 다 보내는데 당연히 콩팥에도 혈류가 가게 되는데 결국은 심장 기능이 펌프 기능이 문제가 되면은 콩팥에도 혈류가 잘 안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급성기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를 빨리 치료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신부전이 있을 때 빨리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이런 콩팥병의 네. 진행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인 만큼 심장 질환은 또 무서운 질환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걸 네. 깨닫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